어떤 종류의 사료를 먹었을 때 우리 아이가 제일 좋은 섭취를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범어동물의료센터 내과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료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 사료를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고 어떤 종류의 사료를 먹었을 때 우리 아이가 제일 좋은 섭취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사항들이 있으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사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동물병원 가면 볼 수 있는 힐스, 로얄캐니, 프로너스 여러 가지가 있죠. 옛날에 동물병원이 조금씩 있을 때는 사료 종류가 많지가 않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냥 몇 가지, 그 회사들에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기성 제품, 그런 것들만 이제 병원에 비치가 되고, 혹은 이제 펫샵에 가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료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수의사 분들도 이제 이 사료 회사 시장에 뛰어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사료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지금은 좀 유명한 사료가 닥터맘마, 아니면 프롬백, 이런 여러 가지 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료들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보호자분들이 이 성분이 어떻냐, 우리 아이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성 제품의 사료들 말고도 많은 종류의 사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지신 그런 상태예요. 대신에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료가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닥터맘마라는 그 제품도 저희 선배님께서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하셨는데, 그 선배님께서 이 닥터맘마라는 사료를 직접 만드실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런 제품을 출시를 하시게 됐고, 그 사료를 가지고 오신 보호자분들을 볼 때마다 좀 놀랍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사료들도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비건 사료, 이제 채식주의자분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랑 똑같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이제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비건 사료도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테이스트 오브 와일드라는 회사에 나오는 사료 제품들은 비건 사료도 있고, 이제 아예 글루텐, 이제 밀가루나 이런 곡류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레인 프리 제품들도 많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나 많은 사료들이 있을 때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많은 사료가 과연 뭘까라는 이제 궁금사항을 이제 가지게 되실 건데, 그거에 대한 답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는 사료는 하나하나씩 먹어가면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A라는 제품이 제일 좋다라고 해서 먹었는데 먹었더니 구토하고 설사를 할 수도 있고, B라는 제품이 생각보다 A라는 제품보다 그렇게 평이 좋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가 먹었을 때 기호성도 되게 좋고 먹었더니 구토나 설사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사료라는 이제 제품의 평가는 이제 여러 대중분들께서 하시지만, 막상 우리 아이한테 맞는 사료는 꼭 대중들의 평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꼭 하나하나씩 한번 먹여보시면서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특히나 이제 노령류들 나이가 들면서 처방 사료를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처방 사료를 먹을 때도 반드시 이제 수의사 선생님, 동물병원에 오셔서 수의사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이 처방 사료를 이제 먹으면서 아이한테 이제 사료를 급여를 할 때는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 아이한테 뭐가 맞는지를 하나하나 먹여보기보다는 꼭 상의를 하고 먹이셔야 됩니다. 특히 피부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 피부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사료를 고를 때는 보호자분들도 상당히 예민해하세요. 이 제품을 먹였더니 애가 가려워하고 엄청 긁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제품을 먹였을 때는 비교적 괜찮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다 보니까 사료를 한번 바꾸시려고 할 때는 상당히 예민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꼭 하셔야 되고, 그레인 프리, 글루텐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레인 프리 제품이나 아니면 새로운 육류 제품으로 만들어진 사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반드시 상의를 하고 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가 먹고 있는 사료가 A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 B라는 제품이 더 좋아서 A라는 제품에서 B라는 제품으로 넘어가고 싶다. 혹은 동물병원 이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있다, 혹은 신장이 안 좋다, 혹은 췌장염이 있다.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사료가 아닌
처방 사료로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사료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한 것도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병원에 오시는 보호자분들을 이제 만나 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료를 A에서 B로 갈아타실 때 한 번에 확 바꾸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아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밥이었다가 주식을 라면으로 바꾸는 건데, 주식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넣으셔야 돼요. A라는 제품이 있으면 그 A라는 제품에서 B라는 제품으로 넘어갈 때 A가 80, B가 20 섞어서 줘봤더니 되게 잘 먹더라. 그럼 그 다음은 70%, 30%, 그 다음은 60%, 40%, 50%, 50% 점점 바꾸려고 하는 사료를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일려서 바꾸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성격이 급하셔서 확 바꾸시게 되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막상 우리 아이한테 좋은 사료다라고 추천을 받고 병원이나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사료를 구해서 오셨는데 이 바꾸는 방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은 아이가 잘 먹지 않게 돼요. 그래서 기존 거 그냥 먹여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꾸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이랑 강아지의 사료는 어떻게 다를까? 요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요즘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강아지가 특히나 먹성이 좋은 아이들이다라고 하면 이 강아지가 자기 밥만 먹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고양이 밥도 맛있어 보이고 냄새도 나니까 가서 막 먹게 돼요. 그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강아지와 고양이는 애초에 잡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다라는 개체 자체가 조금은 다른 동물이다 보니까 사료의 조성 자체도 조금 달라요. 단백질 함량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 이상,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이상 단백질 함량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리고 지방도 조금 높은 편인데, 이런 사료를 먹게 되면 당연히 소화 장기가 무리를 하게 되죠. 그런 고양이 사료를 이제 주식으로 만약에 먹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고양이 사료를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 먹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계속 가서 먹는다, 이거를 보호자분이 모르고 있으시다가 몇 년 뒤에 갑자기 췌장염이 오거나 다른 장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아지는 강아지 사료, 고양이는 고양이 사료 이렇게 맞춰서 먹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방사료. 처방사료는 아무래도 동물병원에 질병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오셨을 때 수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렇게 처방을 받게 되실 건데, 이 처방받은 사료가 계속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결석사료, 방광염 사료가 되는데, 결석 방광염 사료인 대표적인 유리너리 이런 사료들은 나트륨 함량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단백질 함량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이런 유리너리 사료들은 좀 짜다 보니까 짠 걸 먹어서 물을 많이 찾게 되고,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소변을 통해서 찌꺼기나 결석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짠 음식을 만약에 평생 먹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말티즈다 혹은 치와와다, 그럼 나이 들어서 심장병이 더 빨리 생기겠죠. 그래서 처방 사료를 먹일 때는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들이랑 먼저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수의사 선생님께서 정해주시는 뭔가 이 기간을 딱 맞춰서 먹이시고, 그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는 한 번 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서 이제 사료를 기존 거로 다시 바꿔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처방 사료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지를 꼭 기억을 하고 판단은 수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아지에 있어서 사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사료들을 어떻게 먹고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사료가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료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지금은 생겼지만 그 많은 사료들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사료를 스스로 한번 찾아서 한번 먹여보시고, 처방 사료는 수의사 선생님이랑 꼭 상담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아지 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